오늘은 여러분께 동창회 다음날 왜 마음이 허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분명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는데, 분명 웃고 떠들고 돌아왔는데,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묵직해집니다. 그 감각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작은 개미 2마리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.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. 한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하얀 설탕 조각을 굴리고 있었습니다. 몸집보다 몇 배는 더 큰 덩어리였지만 개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한 발 또 한 발, 온몸으로 밀고 또 밀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옆을 지나던 또 다른 개미가 슬쩍 곁눈질을 했습니다. 자기 손에는 빵 부스러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. 그것도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. 하지만 옆에서 설탕 덩어리를 굴리는 동료를 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. 저건 설탕이잖아. 나보다 훨씬 달콤한 걸 가지고 있잖아. 마음속에 슬며시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. 그때 설탕을 굴리던 개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빵 부스러기를 든 개미를 바라봤습니다. 눈이 반짝였습니다. 저 빵은 얼마나 큰 거야? 저렇게 편하게 들고 가다니.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.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했습니다. 그러다 결국 두 개미는 멈춰서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. 내 설탕이 더 크잖아. 아니, 내 빵이 더 좋아 보여. 뙤약볕 아래 두 개미는 짐도 내려놓은 채 서로를 향해 앞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. 목적지는 잊혔습니다. 자기 앞에 놓인 소중한 것도 잊혔습니다. 오직 상대방의 것이 더 커 보인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.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. 부처님이셨습니다.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. 언성을 높이지도 않으셨습니다. 그저 고요히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. 그 미소 속에는 꾸짖음도 없었고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. 결국 둘 다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사라질 것들인데 왜 남의 짐이 더 커 보이는가? 그 말씀이 봄바람처럼 두 개미의 귀를 스쳤습니다. 설탕도 빵도 결국은 구멍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. 남이 가진 것이 더 빛나 보였지만 결국은 같은 구멍으로 향하는 같은 짐이었습니다. 두 개미는 말을 잃었습니다. 여러분, 동창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50년 넘게 각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. 누군가는 사업이 잘 됐다 하고, 누군가는 자녀가 번듯하다 하고, 누군가는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. 웃음소리는 크고 테이블은 화기애애합니다.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왜 그리 무거운 걸까요? 이유는 하나입니다.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.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가? 저 집보다 내 집이 작은가? 저 자녀보다 내 자녀가 덜 성공했나? 밥을 먹으면서도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 조용한 비교의 덧셈이 멈추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는 순간 그 계산서가 마음 위로 펼쳐집니다. 목 끝이 아려옵니다. 이유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꾸 천장만 바라보게 됩니다.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그들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. 그것은 잘 차려입은 겉모습일 뿐입니다. 번듯해 보이는 사람도 돌아서면 무릎이 아파 혼자 신음하는 밤이 있습니다. 자녀 자랑을 늘어놓던 사람도 실은 자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. 여행을 다닌다는 사람도 옆자리가 비어 있어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. 우리는 그 뒷면을 보지 못합니다. 보이는 것만 봅니다. 그리고 그 보이는 것과 나를 비교합니다. 개미가 설탕 덩어리만 보고 빵 부스러기를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상대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뒤에 어떤 땀이 배어 있는지는 보지 못한 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. 결국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사라질 것들,
이 말씀은 허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. 오히려 반대입니다.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라면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내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지금 내 손에 들린 것, 내 발이 닿는 이 길, 내가 굴려가고 있는 내 삶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. 주름진 두 손을 바라봅니다. 이 손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, 이 손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았는지, 남의 손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손은 오직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살면서 비교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.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하지만 비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, 지금 내가 또 비교를 하고 있구나.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할 수 있다면 비교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. 개미가 다툼을 멈추고 다시 짐을 들어올리듯이 우리도 다시 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. 노년의 진정한 품위는 무엇일까요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남과 비교하는 눈길을 거두고 조용히 자기 몫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품이 있는 것입니다. 동창회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창가에 햇살이 들어옵니다.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앉습니다. 어제 누가 어떤 차를 탔는지, 어떤 집에 사는지는 잊어도 됩니다. 지금 이 햇살이 내 얼굴 위에 있다는 것, 이 차의 온기가 두 손 안에 있다는 것,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내 짐이 남의 짐보다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. 내 짐은 내 몸에 맞게 주어진 것이니까요. 내 길의 속도가 남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. 내 발은 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.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으면 합니다. 동창회 다음 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묵직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? 그날의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그 미소와 함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남의 짐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착각입니다. 당신이 굴려가고 있는 그 삶 충분히 소중합니다. 고요한 걸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